안녕하세요. 김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4강 레이 웬들리히 스위프트 튜토리얼 4 Your First App Tell Me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들이 맥북을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하셔가지고 같이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맥북을 처음 받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맥북에 그 맥 OS를 최신 버전, 즉 카탈리나, 맥 OS 카탈리나 버전 이상으로 10점, 15.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앱스토어에 보시면 여기에서 맥 OS 카탈리나 맥OS 카탈리나를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맥OS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엑스코드도 검색을 하셔서 이 엑스코드도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엑스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엑스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엑스코드가 처음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맨 왼쪽에 파인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인더는 맥 OS에서는 그 탐색기와 같은 것이 됩니다. 탐색기에서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엑스코드를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될 것이고요. 자주 쓰이는 응용 프로그램은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 도구에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이콘을 갖다 놓으시면 실행이 편리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제4강 레이 웬들리히 스위프트 튜토리얼 4 Your First App, 이것은 이제부터 아이폰 앱을 처음으로 만들 건데요. 이 앱을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 화면상에 손으로 터치를 30초 안에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세서 표시해주는 그러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처음에 이런 웰컴 화면에서 Create a new Xcode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없으신 분은 엑스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File, New, Project, 그죠? File, New, Project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싱글 뷰 앱 선택을 하고 이름은 템미. 자, 싱글 뷰 앱을 선택하고 이름은 템미.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두 번째 탭에 나오는 팀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아이덴티파이어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저는 영식이기 때문에 영식을 썼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만약에 하나라도 갖게 되면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이 되도록 영식점 2020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는
스위프트와 옵젝티브 C가 있는데 스위프트가 선택이 되도록 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스위프트 UI와 스토리보드 중에서 스토리보드가 선택이 되도록 해서 Next.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저는 실스 폴더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특별히 다른 데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보시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가 이제 문서이니까 문서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보면 여기 상단에 만드는 표시가 있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엑스코드 실행 화면에서 프레퍼런스에 여기에다가 본인만의 애플 아이디를 반드시 보이시게 하고 여기에 보면 자신만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지난번 온라인 강의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애플 아이디를 만드시고요. 여기에서 이게 없으신 분은 플러스로 추가를 해서 애플 아이디를 계속해서 애플 아이디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은 애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없으신 분은 애플 아이디를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애플 아이디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애플 아이디가 표시가 되고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나오는 것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Manage Certificate에 가서 여기에서 플러스 애플 디벨롭먼트를 추가해서 그게 나오도록 그러면 엑스코드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됐다고 가정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스토리보드에서 이제부터 다양하게 그 화면 구성을 할 것입니다. 엑스코드가 실행된 요 맨쪽에 보시면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씬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메인.점 스토리보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메인.점 스토리보드는 화면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작 도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메인.점 스토리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에서 뷰를 선택해서 이 바탕화면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엑스코드 상에서 이 뷰 컨트롤러 씬에서 이렇게 한 칸씩 늘려보시면 뷰를 선택하면 지금 이 바탕화면 뷰가 선택이 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유틸리티 패널 중에서 가운데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인데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엑스코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아이폰의 형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상단에 왼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시뮬레이터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도 여러가지, 아이폰 8, 11,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디폴트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에 맞도록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의 색깔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그 여러가지 그 시뮬레이터의 버전을 바꾼 다음에 만약에 아까처럼 저처럼 뭐 여기서 원하는 시뮬레이터로 바꾼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세모처럼 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빌드 앤 런이 됩니다. 빌드 앤 런을 눌러보시면 조금 지나면 이제 실행이 되고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시뮬레이터가 팝업이 되지 않으신 분은 하단에 보시면
요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누르면 팝업이 되고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멈추실 때는 요 상단에 보시면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멈추시고요. 자, 계속해서 앱을 계속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상에다가 라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벨을 선택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맥북이 이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조금 소음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엑스코드 옛날 버전에서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가 요 우측, 엑스코드 상의 우측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디 있냐면 엑스코드 실행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우측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오브젝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을 갖다가 이 화면상에 추가를 한다. 라벨을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갖다가 놓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 지금 맥북에서 있는 트랙패드는요. IBM 컴패터블 노트북에 있는 트랙패드와 달리 이 하단에 있는 버튼이 원 버튼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안 돼요. 왼쪽을 누르든 오른쪽을 누르든 상관없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효과입니다.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효과를 하고 싶다면 컨트롤 버튼과 터치 패널의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누르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게 불편하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USB에 연결을 하셔서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터치 패널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스크롤 업 다운 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두 개를 터치한 다음에 동시에 위아래로 올려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앤 스크롤 업 다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라벨을 올린 다음에 라벨을 추가한 다음에 이 라벨의 타이틀을 타임 30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타이틀을 타임 3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라벨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우측에 있는 어트리뷰트, 이 세모처럼 땡겨 있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이 텍스트를 라벨이 아니라 탭, 그 다음에 30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크기가 늘어나지 않다면 이거를 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에디터 사이즈 to fit 컨텐트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에디터 사이즈 to fit. 지금은 이게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옛날 버전이라면 사이즈 to fit 컨텐트를 눌러서 자동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렇게 탭 30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라벨을 스크린상의 한가운데 항상 위치하게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constraint, 즉 제약사항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라벨을 시뮬레이터에서 멈추시고요. 라벨을 선택한 상태에서 엑스코드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요렇게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누른 다음에 horizontally in container 여기 보시면 요거를 누른 다음에 horizontally in container를 선택하면 add one constraint가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항상 이 horizontally 즉 좌우의 그 가운데 항상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onstraint는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에 보면 이렇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탭미라는 라벨을 시뮬레이터 그 아이폰 화면상에서 상단에서 항상 일정한 포인트만큼 떨어지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이렇게 생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그 스페이스를 8로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이 엑스코드 이 화면상에 여기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8이라고 선택을 하는데 그냥 8이라고 해서 8이라고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스페이스만 컨스트레인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바꾸게 되면 좌우 하단도 바뀌게 되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있는 것만 바꿔서 이 부분이 진한 빨간색이 되도록 해서 add constraint 하면 이제는 화면 상단에서 8포인트만큼 떨어지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항상 8포인트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상단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벨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화면 하단에다가 추가를 하고 폰트의 크기를 40, 그 다음에 라인의 개수는 2줄, 그 다음에 화면 얼라이먼트는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벨을 추가합니다. 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라벨을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화면 하단으로 바꾸고요. 자, 이 두 번째 선택한 라벨을 이 오른쪽에 있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폰트의 사이즈를 40으로 늘리고 얼라이먼트는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두 줄이 되도록 이렇게 바꿉니다. 라벨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폰트가 40, 가운데 정렬, 라인은 두 줄. 항상 보시면 어떤 라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트리뷰트에 있는 값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추가한 라벨의 어트리뷰트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 라벨의 크기도 하이트를 130포인트로 크기도 높이를 130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화면 하단에 있는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인스펙터 중에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 말고 그 옆에 있는 줄자처럼 생긴 사이즈 인스펙터에서 하이트를 130으로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라벨의 얼라이먼트를 또 바꿔서 호라이전털리 가운데 정렬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핀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서 또 130 하단에서 8포인트, 하이트는 130이 되도록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라벨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에 있는 얼라인 버튼에서 호라이전털리
인 컨테이너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핀 버튼 누른 다음에 화면 하단에서 8포인트, 그 다음에 하이트는 원래 있던 대로 130 두 가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라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두 가지 라벨이 화면 한가운데 탭 30 하단에 라벨, 이렇게 크게 라벨이 크게, 하단에 있는 라벨은 폰트가 40이니까 굉장히 커졌죠. 크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앱의 목적이 화면에 터치를 몇 번 하느냐를, 그 30초 안에 몇 번 하는지를 재는 앱이기 때문에 버튼을 추가해서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버튼을 찾아서 버튼을 추가합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버튼을 찾아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이 엑스코드 상에서 지금 현재는 이 마우스 엑스코드 왼쪽에 있는 요 내비게이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없앨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우측에 보면 Hide and Show 내비게이터, 요걸 눌렀다가 누르면은 없었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PDF 파일하고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버튼을 추가한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가 아니고 다시 얼라인먼트에서 호라이전털리 가운데, 버티컬리 가운데가 되도록 어트리뷰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해서 얼라인먼트에서 호라이전털리 가운데, 버티컬리 가운데,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하면 화면 정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탭미의 이 백그라운드를, 이 탭미, 이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서 표시를 바꾸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탭미 라벨을 선택을 하시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지금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지금은 디폴트로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색깔을 하얀색으로 다시 한번 색깔을 화이트 컬러, 여기 있군요. 맨 밑에 화이트 컬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는 멈추고요. 제가 조금 잘못했군요. 처음에 라벨을 탭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정을 할게요. 상단에 있는 라벨은 탭 30이 아니라 타임 30으로 바꾸고요. 이거의 백그라운드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백그라운드는 다시 본래대로 디폴트로 바꾸시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타이틀을, 가운데 있는 버튼의 타이틀을 탭미라고 바꾸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여기 밑에 있죠? 밑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탭미로 바꾸고 백그라운드 색깔을 하얀색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위스는 167, 하이트는 113이 되도록 좀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위스는 167, 하이트는 113. 탭미에서 핀 버튼을 누르고 두 가지를 추가하는데 위스는 167, 하이트는 113. 167, 하이트는 113. 이런 식으로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토리보드 상에서 라벨 2개와 버튼을 추가해서 더 이상 이제 오브젝트는 추가할 게 없고요. 이제 코딩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들을 코딩을 하려면 라벨 이 두 가지와 버튼을 코드와 연결해 줘야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엑스코드에서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일단 그 스위프트 코드상에서 이 라벨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배울 이 최종적인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코드상에서 먼저 코딩을 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코드 상에서 이 내비게이터를 보이게 한 다음에 지금은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저작을 하고 있었는데 뷰 컨트롤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메인.점 스토리보드 상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클래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라벨을 이 두 가지 라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변수를 이와 같이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뷰 컨트롤러 하단에 골뱅이 IB 아울렛. IB 아울렛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IB는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뜻이고요. 인터페이스 빌더는 조금 전에 우리가 라벨과 버튼을 추가했던 것을 의미하고요. 아울렛은 그거와 연결한다. 아울렛은 그 연결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울렛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베리어블이다. 이름은 스코어 라벨. 타입은 UI 라벨인데 연결을 하면 느낌표를 써줍니다. 왜 느낌표를 써주게 되냐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라벨을 연결을 실제로 할 것이다. 왜냐면 안 되면 그 닐로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닐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연결을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변수 똑같이 IB 아울렛 베리어블 타이머 라벨 UI 라벨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 스토리보드 상에 있는 라벨과 이 변수를 연결을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느낌표를 한 이유는 이 옵셔널, 즉 라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반드시 연결을 할 것이다. implicitly unwrapped optional. 반드시 연결을 해서 값을 갖고 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unwrapped optional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이 되는 이벤트 메소드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IB action, IB 아울렛이 아니고 action 함수인데 버튼 pressed 라는 함수이고요. 반환 타입은 없습니다. 콘솔 창에 출력을 할 것입니다. nslog, nslog는 내장 함수인데 콘솔 창에
출력을 한다. 버튼 pressed. 마치 printf와 같은 것입니다. 콘솔창에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IB 아울렛과 액션을 추가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나서 보시면 이 변수들은 라인 넘버 대신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있다가 메인.점 스토리보드에 있는 라벨과 버튼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까맣게 꽉 찬 동그라미로 링크가 연결된 형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메인.점 스토리보드 내비게이터 상에서 메인.점 스토리보드를 누른 다음에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을 보이게 해서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IB 아울렛 변수와 이 실제 라이브러리를 훅업, 즉 연결해 줍니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 것인데요.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에서 뷰 컨트롤러 부분을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동시에 마우스 왼쪽 버튼 컨트롤 누르고 터치 패널에 버튼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해서 원하는 라벨에 갖다 놓습니다. 컨트롤 드래그. 자, 해보겠습니다. 메인.점 스토리보드에서 지금 도큐멘트 아웃라인이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 그 중에서 이 뷰 컨트롤러를 누른 다음에 뷰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버튼을 같이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과 터치 패널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쭉 끌어다가 라벨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타이머 라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타이머 라벨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뷰 컨트롤러에서 화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패널 중에서 인스펙터 중에서 마지막 이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게 커넥션 인스펙터인데 보시면 타이머 라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렛에서 타이머 라벨이 실제 변수 이름과 연결이 되었다. 지금 스코어 라벨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스코어 라벨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뷰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드래그 하단에 있는 라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스코어 라벨을 누르면 이렇게 커넥션에서 스코어 라벨이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어 라벨도 똑같이 연결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에 액션 펑션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탭미 버튼에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뷰 컨트롤로 갖다 놓으면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버튼 프레스드 내가 만든 펑션 버튼 프레스드 펑션과 연결을 해줍니다. 다 보십니다. 탭미에서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뷰 컨트롤로 갖다 놓고 띄면 이렇게 나오는데 버튼 프레스드 연결하면 자, 뷰 컨트롤러 상에서 커넥션을 다시 보시면 스코어 라벨, 타이머 라벨, 탭미 버튼이 다 연결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상에서 시뮬레이터를 약간 옆으로 옮기시고요. 시뮬레이터 상에서 탭미를 누르면 버튼 프레스드라는 것이 콘솔 창에 나오게 되는데요. 콘솔 창에 나오게 하려면 엑스코드 상에서 콘솔이 보이게 하는 거 지금 이 부분을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 하면요. 탭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콘솔 창에 버튼 프레스드가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코딩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터를 멈추시고요. 조금 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버튼이 눌렸을 때 30초 안에 동작이 되도록 타이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터 상에서 뷰 컨트롤러로 오셔서 이 액션 버튼 프레스트 액션을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 대신에 이번에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스코어 라벨에 텍스트를 프레스드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탭미를 누르면 이렇게 라벨이 프레스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어 라벨.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스코어 라벨과 변수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프레스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값을 30초 안에 이 탭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스코어를 관리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버튼을 탭미를 누를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카운트 값이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요. 버튼 프레스드에서 카운트의 값이 하나 증가되고 프레스드 대신에 스코어 한 줄 띄고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변수의 값을 스트링 안에 넣는 방법 역슬래시 가로 열고 변수 가로 닫고 하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이 변수의 값이 증가되는 것이죠. 카운트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카운트.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 엑스코드 상에서는요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띄어쓰기 안 되어 있다고 에러가 났었는데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띄어쓰기.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탭미를 누르면 스코어가 누를 때마다 스코어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는 타이머를 추가해서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고요. 타이머를 추가해서 타이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도 추가합니다. 요 부분에다 추가할게요. 자, 세컨즈는 0이고 타이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이머 함수로 추해서 타이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즈와 타이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셋업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셋업 30초에서 1초가 지날 때마다 저 세컨즈를 하나씩 감소시킬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든 타이머 라벨에 텍스트 값을 타임 세컨즈 이런 식으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에서 변수의 값이 나오도록 바꾸고요. 스코어 라벨의 텍스트도 이제는 스코어 한 줄 띄고 카운트의 값이 나오도록 바꾸겠습니다. 자, 이 셋업 게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언이 불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설정할 것입니다. 타이머를 설정하는 함수는 timer.scheduledtimer인데요. 이 타이머를 설정하는 함수가 이 옛날 스위프트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스위프트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문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타이머 설정하는 함수를 여기다 넣어 보시면 타이머는 타이머 scheduled timer 하면 이렇게 나오기 scheduled timer가 타이머 점 이렇게 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이 조금 문법이 최근에 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버전이 바뀌면서 옛날 버전에 있는 거와 조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인터벌은 1.0, 그 다음에 repeat는 true, 여기 블럭은 subtract time,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셋업 게임에서 이 셋업 게임을 호출하는 부분은 view did load에다가 놓습니다. view did load에다가 셋업 게임을 호출하게 만들고요. 자, 이 subtract time을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subtract time. subtract time을 만듭니다. seconds는 1초를 감소시키고요. 타이머 라벨의 텍스트는 seconds가 바뀐 것을 반영을 시켜서 seconds로 바꿔주고요. 만약에 초가 0초가 됐다면 타이머를 정지시킵니다. 타이머를 invalidate 시킵니다.